국회 정각회가 전 조계종 포교원장 해총 스님을 법사로 온라인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해총 스님은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를 통해 코로나에서 벗어나 경제를 회복하고 모든 국민이 복되기를 발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뒤 고충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부처님 오신 날에 서울 조계사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불교를 모독하는 구호를 외친 개신교 신도들에 대해 조계종 직원들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당국은 백신 접종이 빨라지면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등교 확대의 속도를 내서 학력 저하를 만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리를 통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는 오색 영농 유리 빛깔을 벗고 투명을 입다 특별 전시회가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성한 보물 제1925호 사리장엄구와 칠곡 송림사 5층 전탑 유리사리기 등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은 가운데 국회 정각회가 이달에도 온라인으로 정기법회를 열고 회원 간 화합과 신심을 다졌습니다. 전 조계종 포교원장이자 부산 감노사 주지 해총 스님이 법사로 나서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를 통해 코로나에서 벗어나 경제를 회복하고 모든 국민이 복되기를 발언했습니다. 첫 소식 황민호 기자입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 국회 불자들의 모임 정각회가 온라인으로 법회를 여는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지나 열린 첫 번째 법회는 전 조계종 포교원장이자 부산 감노사 주지인 해총 스님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에 대해 정각회 회원들과 소통을 이었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구요할 반 망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증득하지 못하는구나. 이 증득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 국회에 왔기 때문에 법문을 설할 수가 있고 여러분은 이 인연으로 법문을 들을 수 있다. 해총 스님은 11살 통도사에서 출가 시절 은사인 자운 스님과의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스님은 한국 불교의 계율 정신을 정립하는 데 앞장섰던 자운 스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설했습니다. 아름다움을 공양하기 위해, 향기로움을 공양하기 위해서 좌절하지 않고 피는 꽃이야말로 부처님이며 모든 존재는 인간을 위해 베풀기 위해 왔다는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특히 꽃과 같이 공양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보살펴야 하는 국회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국회도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면 꽃과 같이 해와 같이 마음을 주고 말을 주고 몸을 주고 물질을 주는 그러한 국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원욱 정각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법회도 못하고 자주 만날 기회도 없다 보니 불교의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는 길들이 좁아졌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는 정기법회를 오프라인을 통해 열기 위해 회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살행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각회원들이 더 큰 마음으로 새기면서 정각회 좋은 국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총 스님은 부처님의 출가 동기는 생사의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인데 이를 밝혀줄 가르침이 사성제이며 불자가 지향해야 할 등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존재 이유가 베풀기 위함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국회도 여야로 나누지 않고 모든 국민을 위해 베푸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히 느껴지는 때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뒤 고충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제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문 대통령에게 대한상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면서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달라고 애둘러 요청하며 언급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회장 대신 참석한 김기남 부회장도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발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지사는 중앙과 지방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 인구 유입을 막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수도권 신도시는 지방 공동화로 이어져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로 이어져가지고 한다는 것은 쉬운 정책이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날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 3기 신도시 문제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 지사는 또 종부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지 서민과 중산층의 정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종부세 완화는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불자 정치인인 양승조 지사는 지난달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는 등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처님 오신 날에 서울 조계사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불교를 모독하는 구호를 외친 개신교 신도들에 대해 조계종 직원들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찰 방화에 이어 불교계 최대 행사인 봉축 법요식을 방해하는 등 선교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종무원들이 개신교 신도 10여 명을 경찰에 집단 고소했습니다. 이 중엔 지난 2016년 동성애를 반대하며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출근길을 막아 체포된 임요한 목사도 포함됐습니다. 피고소인들이 받는 혐의는 예불 방해, 업무 방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입니다. 종무원 대표 윤화목 팀장은 개신교인들의 사과를 원했지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직접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종교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서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분들이 반성과 개선의 모습을 보이기를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분들은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를 조롱하고 역으로 고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개신교인 10여 명을 예불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발인 가운데 일부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더불어 일단의 무리들이 계속해서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또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위력을 가해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바 있습니다. 개신교 신도 10여 명은 지난달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불교를 모독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도 받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워 이를 말리는 조계사 관계자들과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엔 한 개신교 신자가 신의 계시라며 경기 남양주 수진사에 불을 질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종단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조계종 화합과 혁신위원회가 출제가 25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위원장에 백년대계 본부장 정념 스님을 임명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화합과 혁신위원회는 기획실장 3회 스님과 서울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 김상규 중앙신도회 상임 부회장 등 출제가 25명의 위원들로 구성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로 위원회 구성이 늦어졌다며 화합과 혁신위원회에서 탈종교화와 승가교육 등 종단 100년지계를 위한 의견을 주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했고, 위원장 정념 스님은 전체 회의를 빠른 시일 내 소집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당국은 백신 접종이 빨라지면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등교 확대의 속도를 내서 학력 저하를 만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1월 전국의 고2와 중3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와 영어, 수학 과목을 평가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평가 결과 보통 학력 이상 학생은 2019년보다 모두 줄어든 반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상대적으로 늘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도나 자신감, 학습 의욕도 코로나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해법을 등교 수업 확대해서 찾았습니다. 약 2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6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학교 현장, 전문가, 방역 당국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6월 중에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 준비 차원에서 당장 오는 14일부터 학교 밀집도를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하고 등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등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 중학교와 취업 준비가 급한 직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이와 함께 학습과 정서 결손 문제를 풀기 위해 가칭 교육회복 종합방안 프로젝트도 가동할 방침입니다. 특히 교육 분야 백신 접종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2학기에 전체 학생이 등교하기 위한 매우 필수적인 그런 조건으로 교직원들과 이제 고3 또 수험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대화방 박사방에서 여성과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여전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보다 형량이 3년 줄었지만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범죄단체 조직죄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박사방이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 집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 집단을 조직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범단죄 적용은 발달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산업화되고 조직화된 성착취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 개인의 범행이 아닌 중대한 조직적 범죄라는 점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이미 퍼진 영상이나 사진을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피해 촬영물들이 아직도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등 추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거나 개명을 해도 주변 지인이나 가족 등을 통해서 위협해오는 가해자들이 많고
온라인상에서의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 촬영물이 검색되거나 유통되는 상황은 여전합니다. 때문에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제도와 관심이 절실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마치 자기 잘못인 것 같고 마치 죄를 지은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교육을 저는 좀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전부 다 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한테 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특히 불교계 역시 오랜 시간 인권 보호 활동에 앞장서온 만큼 성범죄 피해자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치유와 회복을 할 수 있는 일단 공간적인 장소가 굉장히 저는 조건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스님들 그리고 불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식이 좀 깨어 있고 또 깨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불교계 채널을 통해서 이런 의지가 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좀 묶어 주는 그런 역할도. 이번 항소심에서도 조주빈 씨 등 박사방 일당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피해자들이 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종교계와 우리 사회 각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불교계가 무분별한 가축 살처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희생 동물들을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추모 기도회를 봉행하고 이제라도 동물의 생명권 등을 고려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산호위원장 지몽 스님은 정부와 국회 등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법과 규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불교 환경연대와 신대승 네트워크, 예방적 살처분 반대 시민 모임 등이 동참했습니다. 유리를 통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는 오색 영농 유리, 빛깔을 벗고 투명을 입다 특별 전시회가 지금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선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보물 제1925호,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와 칠곡 송림사 5층 전탑 유리사리기 등도 전시돼 유리가 부처님 사리의 빛을 비추는 가장 이상적인 재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춘천 BBS 이석종 기자입니다. 국립춘천박물관 전시실, 은은한 조명 속에 오색 영롱한 빛깔을 지닌 유리 구슬과 유리재 목걸이, 유리병, 유리 장식품들이 자태를 뽐냅니다. 경주 황남 대총에서 출토된 국보 제193호 봉황 모양 유리병은 서역에서 건너온 것으로 대륙과 바다 너머 사람들과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천마총과 황남 대총에서 출토된 유리잔은 실크로드를 거쳐 들어온 것으로 최고 권력자의 호화로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리는 자연을 모방하고 그것을 따라잡으려는 그 사람들의 노력의 모습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기 위한 굉장히 치열한 모습이 담겨있는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국립춘천박물관 특별전 오색영롱 유리 빛깔을 벗고 투명을 입다는 유리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만들었던 사람들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유리잔과 그릇, 구슬 등과 함께 전시된 보물 중에는 사리의 빛을 사방에 비추는 사리구가 눈에 띕니다. 특히 금강산에서 출토된 보물 제1925호 이성계 발원 사리구는 사리를 모시는 사리구 전체가 전시돼 보는 이들의 발걸음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는 이성계와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이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염원을 가득 담아서 금강산에 안치한 사리장엄구입니다. 이 사리장엄구는 강원도 지역에서 만든 백자 사발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강원 지역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리구는 조선 초 최고급 석영 유리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돼 14세기 한반도 유리 제작 기술을 보여주는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 경북 칠곡 송림사 5층 전탑에서 발견된 보물 제325호 유리 사리기와
봉화 서동리 동 3층 석탑 사리 갖춤은 5색 광명을 바라는 사리의 빛을 보여주기에 유리가 가장 이상적인 재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유리가 처음 등장한 이후 누가 유리를 사용했고 한반도에 들어오기까지의 여정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8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춘천에서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제주 대각사가 올해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대각사 주지 관종 스님은 태고복지재단 산하 미타 요양원과 제주 태고원, 노인복지센터 연화원,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제주지회, 성심원 사랑의 집, 제주요양원,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제주 지역 7개 단체에 910만 원 상당의 쌀 35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그냥 스님이 이렇게 불편하지만은 수행할 때까지 또 부처님하고 약속이라 부처님도 끊임없이 고시행을 했듯이 또 부처님이 드시고 우리 수행자의 한 사로서 그게 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님은 재작년 10월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암세포가 간에 전이되는 등 힘겹게 투병 중이지만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자비행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트로트 가수 진성이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 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 진성은 화엄사와 불교 중흥 그리고 포교를 위해 부처님 마음으로 홍보대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 시즌3 출연 배우들을 만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범해 스님은 어제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시다르타 제작사인 김면수 대표를 비롯해 주인공 역을 맡은 노희찬 배우, 아소다라 역의 박수련, 박혜민 배우, 특별 출연한 묘광 스님 등을 만나 문화포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여름 해수욕장 이용객들은 체온 스티커를 부착해 발열 여부를 확인받는 등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이용객이 해수욕장의 고유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방문 이력과 전화번호를 등록하도록 하는 안심콜 서비스 등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불교의 최대 명절인 부처님 오신 날, 일부 개신교인들이 서울 조계사 앞에서 피켓 시위와 찬송가를 부르며 봉축 법요식을 방해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소속 종무원들이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웃 종교를 모독하고 종교 간 평화와 화해의 정신을 저해하는 이러한 행태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6월 3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